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단은 영상 촬영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4, 5, 6등급들은 소형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소형을 모르기도 하고, 소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대형과 뭐가 다른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구독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다녔었던 재수생들의 후기도 모았고, 실제로 이리저리 많이 정보를 끌어모아서 요 학원이 상담 때 말했던 걸 잘 지키고, 그리고 아이들 컨트롤, 소형들은 보통 컨트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컨트롤도 좋다고 해서 일단 영상 촬영을 왔고요. 구독자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소형은 어떤가요? 왜 이런가요? 이런 거 어떻게 돌아가나요?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개 뽑아왔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돌발 질문이죠. 돌발 질문인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저희 그냥 하는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거를 잘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형 대형 기숙학원과 소형 기숙학원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인원수가 가장 큰 차이겠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중대형이 200명 이상을 말하는 거고 소형은 100명 이하를 말하는데 저희 학원은 45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중대형은 6반에서 7반, 보통 한 30명에서 한 40명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4반을 운영하니까 10명 내외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럼 이 학원은 총원이 45명인가요? 그렇죠.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45명. 그러면 45를 넘어가면 받지 않나요? 그렇죠.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중대형이든 소형이든 매달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네. 사설이든 평가원이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답 정리를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부모님이 보기가 쉽진 않아요. 애들이 집에 가져가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첫 모의고사 3월 달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수학하고 국어가 제일 난이도가 높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2가지를 적는데 첫 번째는 틀린 이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근데 틀린 이유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첫 번째가 개념 모름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 부족. 세 번째는 뭐냐면 계산 실수.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자. 두 번째는 시간 안에 빨리 풀자. 그러면은 세 번째가 계산 실수인데 꼼꼼히 풀자.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1위가 시간 부족이에요. 해결책도 시간 안에 풀자. 4월달, 5월달 그대로 이 아이의 오답 노트가 진행된다면 이 아이는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알아야죠. 수학의 어느 부분, 수원을 모르는지 수투를 모르는지 미적 확통을 모르는지, 수원의 삼가함수를 모르는지, 삼가함수의 어떤 문제 유형을 모르는지 아이도 알아야 되고 선생님도 알아야 되고 계산 실수를 왜 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게 실수야 라고 하면 이 실수는 계속 반복되고 수능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조건을 잘못 찾았는지, 아니면 실질 계산에서 계산을 너무 길게 했는지, 아니면 암산으로 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랑 상담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문학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비문학을 열심히 공부해요. 다음 달에 시간 없어서 또 못 풀어. 그러면은 이때 또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비문학 읽는 속도가 느린 건지, 아니면 문학을 너무 오래 풀어서 비문학 풀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문법을 너무 오래 풀어서 비문학 풀 시간이 없었는지.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문학과 문법을 먼저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계속 접촉하면서 디테일적으로 그 해결책을 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디테일은 자주 접촉할수록 알아가고 맞아. 그 아이를 알아야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주면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요. 매주 테스트를 보니까 성적, 한 달이면 성적 파악이 되고 2달이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지까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랑 질문을 하든 아니면 상담을 하든 좀 더 디테일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국수형 과목별 시스템이란 게 혹시 따로 존재하나요? 보통 중대형들은 뭐 자습하고 수업하고 뭐 클리닉하고 정도를 그들의 크게 세 개의 루틴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소형은 소형만의 디테일, 인원을 작게 데리고 하시니까 이 학원만의 뭐 국영수 디테일 시스템, 수업의 시스템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모토가 알 때까지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알 때까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 소형에 있기 전에 대형 학원에 원장으로 오래 있었어요. 그때 주관식 설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럼 원장님 잠시만요. 대형 원장을 오래 하시다가 학원을 오픈하실 때 소형으로 하신 이유가? 지금 이제 그때 설문 이야기를 좀 들으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네네, 해주세요. 뭐냐면 네. 뭘 물어봤냐면 너희가 재수할 때 그때가 9편 끝나고 이거를 했으니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 라고 했는데 압도적 1위가 알지였어요. 알지? 저도 수업을 하는 원장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저도 알지를 했을 거고 끄덕거리면 그 아이들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자존감이 얼마나 좀 떨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학원을 차리게 되면 그때는 알 때까지 중대형보다는 소형이 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알 때까지. 그래서 저희는 GT하고 PT라는 걸 하거든요. GT, PT? 예. 네네. 요새 PT는 네. 저희가 원조인데 맞아. 광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GT가 뭐냐면 네. 그레이드 티칭, 그룹 티칭. 그러니까 등급별, 그룹별 이제 세분화 수업이죠. 하위권 애들 중에서 만약에 아이가 6등급인데 공통수학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본 수업에서 공통수학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수능에 필요한 공통수학만 정리해 주는 거죠. 빨리. 오, 너무 좋네요. 사실은 공통수학 모르는 재수생들 많죠. 생각보다. 이게 보통 재수하면 그건 당연히 알지 않나 하지만 그것부터 해줘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네. 근데 보통 학원들 그게 안 되는데 우리는 공통수학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필요 없죠. 수능에 필요한 개념만. 네네네. 그리고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원이 이제 진도가 나갔어요. 네. 근데 삼가함수 파트가 지났는데 네. 삼가함수의 고난도 개념이 잘 안 돼요. 네. 적용이. 네. 그럼 그 아이들만 뽑아서 네. 그 유형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사실 45명을 데리고 이렇게 수업을 다 쪼개면 학원이 남는 게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한가요?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쌍방향성인데 네. 선생님들이 필요한 아이들을 골라서 그다음에 필요한 수업을 열어주시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사례는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생님 내지는 저한테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수업이죠. 그럼 1학기 때는 주로 선생님이 아이들의 개념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로 선생님들이 열어주시는 수업이 그렇죠.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아이들이 필요한 수업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열어주는 수업만 있는 건 아니죠. 정규 수업도 있죠. 그건 당연히 그럼 이제 거기에 플러스 되는 수업인 거죠. 그렇죠. 능력별 수업. 그럼 이 수업이 국영수 다 진행되나요? 국영수가 다 진행될 때도 있는데 네. 보통은 아이들이 영어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영어야 조금 비중이 낮아지니까 예. 보통 영어는 그래서 3학기 때 진행이 돼요. 그치만 영어도 기초 문법, 어법이 필요한 아이들이 들어오면 예. 그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나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네네네. 국어도 좀 능력치가 나눠지고 아무래도 수학이 디테일이 제일 좋겠네요. 막 이 나눠지는 디테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이 아마 그것도 수학이 제일 많이 깔리고요. 강좌가. 그 다음에 국어. 네네. 그 순이죠. 그럼 우리는 알 때까지를 기본으로 한
PT, GT 수업을 가지고 있고 각 개개인의 능력치에 맞게 쪼갠다. 예. 그리고 PT는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네네네. 저희가 원조라 그랬는데 네. 재작년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네. 선행반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3월 달쯤에 저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되게 내성적이고 열심히 해서 저는 잘 따라하고 있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질문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여쭤봤지. 저한테만 안 한 줄 알았는데 수학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애들 많죠. 그래서 상담하다가 불러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넌 왜 질문을 안 하니? 했더니 그것도 모를까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그치. 요즘 애들이 이렇게 좀 내성적인 아이들이 너무 있죠. 많아서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PT는 개별적인 개념은 아시잖아요. 네네네. 알죠. 이거를 저희는 강제로 부는 거예요, 선생님. 강제. 원하는 애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 의무적으로 개인 질문을 하게 예. 만든다. 질문은 매일 찾아와서 하는 거고 당연히 대형학원처럼 막 대형학원은 이렇게 막 띠지 끊고 막 그렇죠. 웨이팅. 달려가거든요. 예. 저희는 선생님들이 뭐 많으시기도 하고 오전에 질문 시간도 따로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바로 가지 않으세요. 대형처럼 5시까지 계시니까 질문 당연히 수월한데 그거 말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해줄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PT라는 걸 생각해 낸 거예요. 질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어디까지 진도 나갔는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죠. PT. 사실은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저는 학원이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좋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 노베이스와 상위권의 아이들의 수업이 다르게 진행되나요? 이 질문이 왜 들어와 있냐면 사실은 베이스가 없는 애들은 이렇게 소형으로 쪼개주면 좋은데 내가 상위권이야. 극상위권. 뭐 1, 3, 111 이런 애들 있죠. 특정 등급 부족해서 재수를 하는데 대형 가기는 뭔가 시끄럽고 싫어. 근데 소형 가면 너무 못하는 데만 우거릴 것 같고 내 등급에 맞는 수업을 못할 것 같아. 이런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소형을 가고 싶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이 학원은 사실은 노베이스 아이들과 극상위권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이 수업 분리가 가능한가요? 뭐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거는 이제 소형학원에 대한 오해, 뭐 그런 편견?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학원이 이제 200명에서 300명을 6반에서 7반으로 나눈 것과 그렇죠. 45명을 4반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45명을 4반으로 나누는 게 레벨이 더 정확하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극상위권 같은 아이들은 아까 GT나 PT처럼 네. 그게 더 활성화되겠죠. 그 아이들은 아마 작년에 의대를 준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아이도 수업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수업에 만족하면서. 왜냐면 킬러 문제가 특히 이제 의대는 이과잖아요. 네. 킬러 문제가 주로 수학일 텐데 그렇죠. 우리 이게 킬러 문제라고 해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복합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개의 개념을 같이 섞어서 하는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데 결국 새로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가 부족한 거를 GT나 PT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계속 문제를 주시고 그 아이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니까 그 상위권 아이도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45명 중에 상위권, 그 극상위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4, 5가 없는 1, 2, 3을 섞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몇 %나 되나요? 보통은 저희가 4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상위권이라고 하면 1반? 한 반 정도 한 반. 나와요. 예. 오, 적지 않은 인원이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대형보다 그들에게 맞는 수업이 좀 더 잘 진행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정 과목 필요한 킬러 수업을 따로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에 있어서도 같은 교재를 사용을 하거든요.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30% 나가고 문제풀이를 70% 나가는 거죠.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70%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30% 나가고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고 오히려 그 상위권 애들이 필요한 거는 자기들이 자습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 대한 피드백인데 그쵸. 이게 대형에서는 해소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맞죠. 문제만 많이 주지만 맞죠. 확인 사살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아요. 기숙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요 대치동 소형이 제가 알기로 기숙과 통학을 선택할 수 있고 기숙도 학사를 쓰는 곳이 있고 자기의 기숙사를 가진 곳이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여러 종류가 있던데 요 학원은 기숙사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숙 경우 학사를 써야 되는 게 사실은 리스크거든요. 이 학사에서 뭐 어떻게 관리하는지, 애들이 밤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자는지 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이럼으로써 제가 보면, 제가 많은 구독자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이 학사가 리스크인데, 여기는 이 학원은 학사는 어떻게, 기숙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처음엔 학사 위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학사마다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네. 좋은 데도 있고 그쵸. 안 좋은 데도 있고 네. 이게 너무 랜덤이더라고요. 네. 근데 좋은 학사는 좀 많이 좀 먼저 차고 자리가 없고. 예. 그래서 저희는 학원 근처에 한 3분 거리에 호텔이 있는데 네. 그래서 호텔하고 이제 연계해서 네. 지금은 호텔 쪽으로 아이들이 머물게 유도하고 그럼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호텔에서 기숙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을 깨우고 재우고는 네. 호텔이 하나요? 호텔도 기본적으로 원하면 네. 그 아침에 모닝콜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별로 안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 번 해도 예. 집에서도 안 일어나요. 예. 그럼 아침에 예. 그 대표님이 예. 직접 깨우러 가세요. 권위 아니요. 대표님 아니신가요? 저는 원장님입니다. 그러면 이 학원 직원들이 그 호텔 기숙을 컨트롤 하나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보통은 궁금했습니다. 보통 한 층에 예. 관리하기 편하게 한 층을 저희가 쓰고요. 한 층만 하니까 아침에 가서 정보 비슷하게 가서 깨우고 저녁에 이제 공부 학원에서 마치고 돌아가면 딴 데로 못 세게 재우고. 예. 거의 점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기숙학원이랑 같이 관리가 되네요. 예. 밥은 어떻게 먹나요? 아이들 밥. 네. 저희는 점심 저녁을 네. 다 학원에서 먹거든요. 밥이 들어오나요? 예. 그럼 이게 이 밥을 먹기 싫어서 나가고 싶은 애들도 있지 않나요? 저 가끔 그럼 그 한 번씩 그 밖에서 먹게도 해주시나요? 웬만하면 밖에는 안 내보내죠. 보통 대부분 나가서 사 먹게 하는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점심 저녁을 다. 관리가 안 되죠. 그럼 우린 밥이 들어오고 그래도 혹시나 너무 한 번씩 외식하고 싶은 애들은 허락하에 내보내주시긴 하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거의 안 되죠. 특이 케이스. 네. 왜냐면 저희가 보통은 네. 재작년까지만 해도 도시락을 전문업체에서 먹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도시락을 먹으면 보통 그 뭐라 그러지 MSG가 너무 많아서 네. 한두 달은 먹는데 네. 두 달부터는 애들이 안 먹으려고. 안 먹거나 조금만 먹거나.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는 그 전문업체가 아니고 네. 반찬 가게 거든요. 그래서 뭔지 알아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네. 저희만 저희만 점심 저녁을 따로 따로 해갖고 와서 좋다. 배식을 해요. 그래서 도시락 먹을 때는 아토피 있는 애들이 보통 한 두세 달 먹으면 올라왔는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어요.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고. 좋네요. 그래서 굳이 나가고 싶다면 저희는 주말에만 좀 허용하고 한 번씩. 있습니다. 예. 평일은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예민한 질문이 들어올 텐데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학원의 등급별 아이들 성적 향상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5등급도 있고 6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을 텐데 보통 1년을 이 학원에서 공부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보이나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네. 학부모님이 오셔도 네네네. 당연히 저는 많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되겠죠.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과목별로 보통 요 정도는 오른다. 그러면은 네. 스타트 시작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등급으로 시작하는 애는 없겠지만 그렇죠. 2등급으로 시작하는 애와 네. 4등급, 5등급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르는 등급이 다르니까 그렇죠.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봤어요. 네. 평균적으로 아이들 얼만큼 오르는지 그렇죠, 모든 그렇죠. 아이들 더해보니까 네. 전체 등급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네, 한 네. 6.8등급 정도가 네. 올랐더라고요. 전체.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과목당 한 1.6등급이거든요. 여기서 또 폭등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애들 표현으로 하면 포텐이 터진다 그러는데 안 오른 애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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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마- 안 오는 애들이 평균적으로 1.5등급은 오른다는 거예요. 안 올라도 안 올라도. 평균 말씀드린 거예요. 국수형 탐탐 1.5등급. 그렇죠. 이거는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예.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데이터 조사해 보니까 음. 저희가 국어가 음. 보통 한 1.8 평균 데이터보다 평균 더 데이터로 높죠. 국어를 가시죠. 저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대부분 소형이라고 하면 못 가르치는 강사가 있을 거다. 뭐 강사의 질이 안 좋을 거다. 뭐 등등 이런 좀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제가 알기로 그런 학원들도 많고. 예, 예. 근데 이 학원은 음. 강사 라인업이라던가 뭐 강사 채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현 강사들이 뭐 어떤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런 말을 들어서 네. 알고 있는데 음. 일단은 그 강사의 질이 좀 안 좋다고 하는 학원들은 대부분 고등부에서 수학했던 선생님들을 그대로 이제 재종반으로 모시고 와서 맞아. 이게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고등부라는 건 보습학원. 보습학원 출신. 네. 그러니까 그 훈련 뭐 이런 데서 하는 채용하시면 네. 강의 평가 기준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재종반 선생님을 주로 쓰거든요. 대입 재종반. 그렇죠. 네네. 스카이나 대성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 통해서만. 왜냐면 재종반은 부모님들은 모르시는데 봄가을로 2번 강의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매기거든요. 보통은 1점에서 5점까지 주고 그래서 평균을 내요. 그러면은 보통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4.0이면 잘하는 건 아니고 제 기준은 4.5가 넘으시면 거의 대부분 애들이 다 좋아요. 4.5는 사실은 진짜 잘하는 거고 4.0만 좀 넘어도 근데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기준에서 기준으로는 4.5를 넘어야 넘으면 대부분 애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강의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형이잖아요. 아까 그 질문에서도 아이들과 자주 접촉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좀 좋아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이 그러면 선생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한데 수업만 잘하시고 좀 공감 능력이 부족하신 분은 좀 소형학원에는 맞지 않아서 저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강사를 채용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이건 좀 제가 어영부영 지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날카롭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학원의 강사는 4.5 이상으로 세팅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 학원에 뭐 큰 득이 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촬영에 제 질문에 이런 돌발 질문 사실은 좀 무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질문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우리 학원 어필을 하셔도 좋고 뭐 그냥 내가 대입 재수를 학원 운영하면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아까랑 좀 연관된 건데 제가 설문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까는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네. 듣기 가장 좋아하는 설문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믿는다였어요. 믿는다. 믿는다. 그러면 누가? 네. 부모님. 자기를 믿는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은 그때가 그렇죠. 조사기가 9편 끝나고니까 9월달이었을 거 아니에요. 음. 얼마나 못 들었으면. 그렇죠. 아이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제일 힘들죠, 애들이. 네. 네. 왜냐면 아이들은 뭐 부모님은 뭐 형이나 누나가 있는 경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는 처음이거든요, 재수가. 그렇죠. 처음은 누구나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불안하시겠지만 사실은 아이가 가장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힘들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내신 준비해봤자 짧으면 일주일, 길면 뭐 3주, 4주. 근데 수능은 8개월을 내신 준비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힘들죠.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재수를 결정하셨다면 중대형이든 소형이든 독학이든 상관없이 가끔씩은 그런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재수를 하는 아이에게 믿는다. 매일 해주시면 좀 오바. 그렇죠. 큰 시험. 앞두고 첫 시험 이제 3월 교육청, 6월 6월 9월 평권, 9월 평권. 그래서 몇 점이야? 올랐니?
이러면 며칠 그냥 아이랑 얼굴 안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담담히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좀 더 8개월, 10개월 힘들지만 아이가 조금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상을 보고 사실 제 채널의 대부분 구독자 대부분 부모님들이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